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이제 돈이 되는 경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요즘 상속세, 증여세 관심 많은데요. 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상식 이민영 세무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상식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족들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세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경우 많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증여세로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국세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 뭐 흔히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주의해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렇게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모님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잠깐 빌린 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가 국세청한테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만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통장 거래 어머님의 돈 붙여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저희도 맞습니다.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실례로 이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실제로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겪었던 상담인데요. 이 상담 사례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대인 자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제 4년 후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 3억 원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나중에 너도 돈을 좀 많이 벌면 나중에 갚아라. 뭐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그렇죠. 흔한 네네. 경우일 수도 있고요.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사실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에는 뭐 이렇게 차용증이나 이런 이제 뭐 입증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자녀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고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하려고 했지만 예. 국세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말 안타까웠죠. 네네.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둘 다 놀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례 같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뭐 부과되는 뭐 그런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와 같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체받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당혹스러운 경우가 바로 이 가산세 때문인데요. 이 가산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납부 신고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네.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보통 이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연마다 약 8%씩이 추가로 붙습니다. 꽤 많이 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억 원에 대해서 기한 내에 이제 신고를 했었다면 증여세를 4천만 원만 냈으면 됐었지만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2천만 원까지 더해져서 총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됐습니다. 꽤 많이 나왔군요. 오늘 이 방송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 네. 갖고 계신 분들 이 방송 꼭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부 간의 계좌 이체도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최근 주변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부 간에도 큰 돈 주고받는 건데 이것도 증여세로 추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실무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작용하는 부분이 이 부부 간의 계좌 이체입니다. 이 많은 분들은 이제 부부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부부는 어차피 일심동체인데 뭐 부부끼리는 뭐 돈을 주고받아도 이건 정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매일 사실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게 세법에서는 부부는 이심 이체로 각각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세법에서는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각각으로 보아서 이제 부부 간의 계좌 이체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뭐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받거나 이제 자녀의 교육비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배우자 간에 증여세 생활비를 주고
그냥 증여세가 나는 없겠지 안심하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세금 종종 폭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보통 그 배우자가 매달 받은 생활비를 저축해서 부동산 같은 이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이거를 이제 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받은 거로 봐서 이제 간주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걸로 봐서 이제 이거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뭐 부관에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쓰면 모르겠는데 남긴 돈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그 세금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뭐 실제 이거를 생활비로 전부 소비했다면 뭐 이거는 증여가 아니겠지만 예. 이거를 가지고 계셨다가 저축해서 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사용하셨다면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모님이나 가족 간에 금전 거래할 때 쭉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이건 좀 명심해야 된다. 가장 크게 명심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금전 거래의 성격이라 함은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이체하는 금액이 나중에 꼭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게 증여 성격인지 아니면 나중에 꼭 상환해야 하는 차용 성격인지에 따라 좀 해야 할 일과 좀 주의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증여인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증여인 경우도 발생할 텐데 네, 이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그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만약에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증여세액에서 3%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증여세는 만약에 이게 증여라고 하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제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혹여나 세금 폭탄 맞지 네. 않으면 이런 것들 유의해야 한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한번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